책 읽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으신가요? 더 깊은 독서를 하지 못해 아쉬우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었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읽고 또 읽고, 지인들과 대화도 나누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강의도 들어요. 제가 최근 책 추천 영상에서 첫 번째 책으로 레미제라블을 들고 왔었죠. 저는 영화도 보고 OST도 듣고 책도 여러 번 읽고 프랑스 역사를 설명한 유튜브도 보고 친구에게 끊임없이 야 근데 장발장이 아니 근데 자베르가 하면서 쫑알쫑알 책 얘기를 해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나는 이걸 씹지도 않고 먹어서 빨리 소화시켜야지 하는 사람은 없듯이 멋진 사람과 빠르게 데이트를 끝낸 뒤 난 이 사람 다 알고 제일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람도 없듯이 좋은 책은 꼭꼭 씹어 오래 음미해야 해요. 어제 만났지만 오늘도 보고 싶어야 하고요. 여러분은 책을 왜 읽으시나요? 재미있어서, 배울 점이 있어서,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이유는 다양하겠죠. 다양한 이유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고르실 거예요. 저도 그런 이유로 재밌는 소설, 쉽게 쓰인 물리학, 추천받은 철학책을 펼쳐요. 제가 소설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끼어들어 조언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몇 시간 며칠을 들어주는 그 기다리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이 소설을 읽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해받거나 쉽게 평가되는 게 싫어서 입을 다물면 더더욱 이해를 받을 수 없겠죠. 사람들 사이에 있었을 때 저는 우울했어요. 관계가 어렵고 지쳐서요. 사람을 떠나 책 사이에 있었을 때는 안전함을 느꼈어요.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서재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남들이 2시간이면 하루면 읽는 책을 일주일에 걸쳐 읽었어요. 더 잘게 쪼개서 더 오래 씹으면서요. 책을 덮고 한동안 잊고 지낼 때도 있지만 문득문득 그리움에 지난 책을 다시 들춰봐요. 학생 때 만난 인물이 직장이 되어 만나보니 다르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럴 때면 저는 또 다른 이해하는 마음을 떠올려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일방적이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며칠씩 오래 들여다보며 읽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 쓰는 법을 배운 적은 없지만 언젠가 자, 내 마음이야, 이해해줘 하며 내밀고 싶다는 생각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얘기를 써내려 갔어요. 회사 얘기, 가족 얘기, 내 얘기. 처음에는 제 글이 가장 재밌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이러다 평생 발표 못하고 평생 이해 못 받겠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그런 마음에서 이미 멀리 나아가 있더라고요. 우선 더 이상 사람에게 도망치기 위해 책을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해받기 위해 글을 쓰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문자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이미 많이 치유받았더라고요. 글을 쓰니까 읽는 즐거움은 훨씬 커졌어요. 읽기가 가끔 창작의 고통 없는 쉬운 즐거움인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요. 그리고 저는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다지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상처받을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도 있지만 그 빈도도 강도도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이해할 수 있다는 마음이 언제나 제 안에 있어서예요. 그리고 제 가방 안과 집엔 언제나 안전한 우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 책을 찾는 이유죠. 자극이나 지식을 찾아 책을 펼치는 경우라면 다른 마음을 가지겠지만 여러분이 책을 좋아하는데, 좋아하고 싶은데 내용도 잘 모르겠고
줄거리 파악하다 보면 끝나서 남는 게 없다 하시면 내가 책을 읽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글은 사랑할수록 가까워져요. 아, 근데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으시겠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책만이 유일한 구원도 아니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꼭 책을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책 읽을 시간이 적다고 느낄수록 더 과감히 시도하고 포기해보세요. 데시오시 레미제라블 추천했는데 읽어볼까? 하고 몇 페이지 보시고 하차했다가 흑공포가 핫하다는데 읽어볼까? 하고 또 하차하셨다가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선을 보는 게 아니라 과 친구, 동아리 선후배, 토익학원 친구, 친구의 친구와 그냥 어울려 보듯 읽는 거예요. 그러다 훌쩍 떠나고 또 여러 친구들을 사귀고 하듯이요. 이 책도 만나보고 저 책도 만나보면서 내가 어떤 걸 재미있어 하는지, 어떤 걸 추구하는지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취향대로 읽지 마세요. 오늘의 이달의 베스트셀러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도 안전한 것은 고전이라고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랑받던 작품들이요. 어떤 책이든 다 만나보셔도 되는데 좋지 않은 책에 빠지는 건 말리고 싶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책 추천 영상을 잘 보지는 않지만 이음사 채널은 애정해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보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추천드려 볼게요. 저는 특히 세계문학전집 월드컵 좋아하고 알려드림도 좋아했어요. 한국문학팀 분들 나오셔서 얘기하는 것도 참 좋아했고 그냥 책 얘기를 접수하듯이 아, 그런 책이 있구나 하고 넘어갔다가 책 내용이 계속 궁금하거나 알라딘에 갔는데 그 책이 마침 있다거나 팟캐스트에서 그 책을 소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와 그 책 사이에 무언가가 계속 쌓이면 그때 저는 구매해요. 그러기도 전에 구매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선은 내가 아는 책이 많아지면 나중에 선택하기가 쉬워져요.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책을 늘려가 보세요. 결국 이 모든 건 정말 글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쁠 수 있어요. 읽을 책을 도저히 못 고를 수도 있고 골라서 읽고 있는데 진도도 안 나가고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괜찮아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읽어보세요. 읽고 생각하고 더 알고 싶은 마음, 내 머리에 그 책 생각이 가득해서 누구에게 자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요. 그게 제가 책을 읽는 마음이에요. 기록이나 필사보다 저는 그런 마음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을 펼치듯이 책은 우리 옆에서 오래 사랑하며 오래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언제나 읽으세요.